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우리가 지금 만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보니까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만도죠. 물적 분할 계획 공시한 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네. 증권사에서 보니까는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다 이러면서 실적 개선세는 그래도 명확하니까 단기 조정한 다음에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좀 나중에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주시지 않았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물적 분할 자체는 지난번에 우리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나갈 때 그때도 이제 그런 게 물적 분할이 이러면서 이제 알짜 회사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회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주주의 어떤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인적 분할이었으면 그래도 양사 간의 어떤 주식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한쪽만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장 초반에는 8%대 하락하다가 막판에는 더 빠졌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뭐 공매도 세력이 또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은 뭐 조금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오후 들어서 또 공매도 또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 자체는 좀 하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0.65% 지금 강세 흐름 속에 3,24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4% 상승한 99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입니다. 외국인들이 60억 원, 기관이 1,265억 원 각각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이 틈에 개인들이 1,7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쪽은 살펴보시면 반대의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850억 원, 기관이 450억 원 지금 물량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이 1,3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12%, SK하이닉스 2%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다시 0.13%, 카카오도 함께 0.3%대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2.6%대 강세 흐름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도 1% 넘는 지금 상승폭 켜내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가 4%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가 넘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1%가 넘는 지금 탄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만 소폭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1.95%, 에코프로비엠도 1.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M은 0.6%, HLB도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2%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젠도 1.9%, 알테오젠까지도 3% 탄력을 키워내면서 꽤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히토류 관련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의 갈등이 심해지고 여기에 미국도 이제 대만과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주들 뜨고 있는데요. 대원화성이 7.9%, 유니온이 4.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삼화전자도 1.6%대 지금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티플렉스가 6.42%,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3%대 강세 흐름, 에스맥도 1%대 탄력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NF가 2%, 에코프로비엠이 2%대 강세 흐름, SKC도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쪽도 3.8%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명신산업이 0.698%, IA가 1.5%대까지 탄력을 키워내고 있고요. 반면에 DIC만 조금 2.5%대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I 4%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어제는 이제 제가 오를 거로 베팅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다행히. 오른 네. 거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이제 미국이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제 5% 전년 동기 대비 5% 증강으로 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너무 높게 나오면 또 인플레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질 것으로 또 대부분 사람이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미수잔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중고차 가격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제 중고차 가격이 한 7%대 올라서 지금 이제 그게 5%대 나왔다 하면서 아마 중고차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언젠가는 떨어지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마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일단은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이 흐름 자체는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15신 다음 주 초까지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경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아침에 외국인들은 일단 거래에서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선물에서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차익거래든 비차익거래든 순매수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들이 오늘 아마 아침부터 거래소라든가 일단은 코스닥에서 일단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제 코스닥은 다시 한번 1000포인트 선에 아마 돌파를 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코스피도 지금 장중 고점이 3260선을 아마 또 돌파할 것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적인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보면은 우리 차량 부품에 가지고 이제 그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브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의 특수한 기업인 유니크 이런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뭐 공수처 수사로 인해 가지고 오늘 또 이제 KNN이라고 또 홍정호 관련주가 또 상대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코로나 MSD 먹는 치료제 네. 몰루피라비저 해가지고 관련주인 현대바이오하고 신풍제약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했지만 뭐 수소 테마주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공모주 상장인 엘비루셈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어떤 미국과 중국 그래서 미국이 계속 중국의 견제를 위한 어떤 법안이 통과됐는데 역시 휘토류 관련주들 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관련주는 우리 대형 미디어, 우리 뭐 애니언 뭐 이런 애니 여러 가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닌텐도 게임기를 또 우리 판매를 하고 있죠. 아마 네. 이런 또 대형 미디어, 아마 엔터지 중에서도 오르는 모습이 일단은 아마 오늘 특별한 일단은 그런 종목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프닝벨 2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도 있지만 또 하락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오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은 이번 주 하락한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역시 이제 급락한 종목들은 또 그동안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또 랭킹에 올라가니까 네, 항상 그렇죠. 보면은 산이 깊으면 골도 깊고 또 골이 깊으면 산이 깊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항상 보면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원위치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번에 또 이번 주는 초반에 이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관련주도 계속 순환이 되면서 또 올랐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역시 또 급등을 하면 또 급락이 온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일단 6월 7일 보시면은 일단 판맵신 종목이 일단은 급락을 했는데 유상증자 배포를 했어요. 590억대에서 아마 유상증 관련해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리더스 코스메틱이 이제 급등에 따른 어떤 그 외국인들의 대량 어떤 그 매물 이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즈코프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테마인데 이 회사는 이제 뭐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관리 영역하는 회사인데 아마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아이돈 피처스는 역시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아마 52주 신고가 돌파 후에 계속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제 BW 이제 신주 인수권사채가 계속 상장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자국의 어떤 베트남의 코로나 백신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나노젠 이 회사에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우리 신주 인수권자 사채가 일단은 추가로 상장이 됐다 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데 역시 우리가 뭐 이 회사는 어떤 거 비금속 광물, 그래서 무연탄이라는 원유 채굴하는 회사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크게 그 우리 아마 채권성 주식이 보면은 주식 관련 채권이 이제 교환 사채가 있고 전환 사채가 있고 이제 신주 인수권 사채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 교환 사채는 다른 회사의 어떤 그 주식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전환 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 사채는 이제 영향이 되는데 결국에는 상장이 된다는 거는 채권에서 일단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물량이 상장이 되니까 일단은 주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주주의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면서 당연히 일단은 하락하는 대부분이 일단은 CB라든가 BW가 일단 추가로 상장될 때는 주가는 대부분이 이제 하락세를 면치를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맥널티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서 하락 추세를 전환이 했는데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커피를 가공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렇죠. 보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 지금 뭐 네이버 아니면 뭐 롯데하고 뭐 신세계가 계속 이제 지금 뭐 힘겨루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한국 맥널티가 일단은 파트너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안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급등 후에 하락으로 일단 전환하는 모습을 6월 7일 날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제약은 최근에 오른 거는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국내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이제 공개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어떤 거 투여하자의 어떤 뭡니까 생존 중간값이 7.5개월에서 11.3개월로 약 4개월 정도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 회사가 8월 달에 일단 식약처에 정식 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날은 기타법인의 일단 대량 매도로 9%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지케어텍은 이제 병원의 어떤 정보 시스템을 어떤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역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서 이제 하락을 반전했는데 이제 상승한 이유는 데이터댐 7대 핵심 사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어떤 기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이제 급등세를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유업은 아시다시피 아마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이제 한랭컴퍼니의 일단 경영권을 매각을 해서 어떤 정상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죠.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급등 후에 이날은 또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알루코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 어떤 거 샤시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 속에서 이제 급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이 회사는 또 이제 정세균 관련주로 또 엮였는데 아마 최근에 지지율이 아마 낮아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동반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일단 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맵시는 2008년에 설립된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서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일단은 뭐 실적 면에서는 뭐 굉장히 안 좋죠. 이 회사는 또 매출액도 없어요. 매출액도 없고 계속 뭐 일단은 비용만 들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뭔가 하나 딱 성공이 되면 이거를 전부 만회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봐서는 뭐 매출액도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날 일단은 많이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은 이제 개인들이 이게 이제 6월 7일 날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지난주부터 꾸준히 팔고 그다음에 또 6월 7일 날은 기타 법인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날 이제 급락을 했는데 역시 아직은 이 회사도 이제 저수지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이제 탈피를 하면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저수지에 무려 3번이나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마 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은 일단은 2016년에 골판지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아마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마 11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 중인 리더스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에 임상 경험 및 노하우를 터들어 설립된 코스메틱할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매출액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실적 자체 영업이익도 계속 이제 적자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보시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매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도 최근에 워낙 뭐 3,500원대에서 8,300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추세가 뭐 꺾였다고 이렇게 좀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또 지금 뭐 21선이 지지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본격적인 하락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즈코프는 아시다시피 정보 시스템 관련인데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용역. 그래서 1995년 설립이 됐는데 이 회사는 일단 또 주유소의 어떤 운영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로공사로부터 정업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뭐 휴게소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회사는 이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출액은 지금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줄어서 이날은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급등의 하락세 전환이 됐는데 윤석열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보시면은 역시 외국인들은 샀는데 이날은 이제 기타 법인이 최근에 해서 매도를 함으로써 빠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는 지금 약간 하락 추세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든 피처스는 일단 화장품 마스크백 만드는 회사라 그랬죠. 2017년 7월에 상장이 됐는데 매출액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지만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작년에 좀 매출 좀 어떤 그 적자폭이 감소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흑자 전환을 일단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에는 보면 이제 뭐 원스톱 이런 솔루션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뭐 이슈를 하고 있는데 과연 또 언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모르겠는데 6월 7일 때 좀 하락하고 나서는 그 뒤는 조금씩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차트도 일단 고점에서 좀 하락한 모습이 있는데 아직은 21선이 그래도 계속 지금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은 아마 상승철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이제 90년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 회사는 보면 이제 건강 음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EDR을 시작으로 스무드 킹, 쿠팡과 일단 업무 제휴를 맺었고요. 최근에는 뭐 아메이, 그다음에 올리병의 어떤 전국 매장에 입점을 했다. 그래서 보면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일단 크게 적자를 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6월 7일 날 보시면은 일단은 좀 1,300원 하락을 했는데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이 팔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는 투신이 좀 팔아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서 다시 한번 아마 상승을 한번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8일 날은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한 이런 날이었는데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많이 하락을 했죠. 보시면 그렇죠. 이제 네. 뭐 외국인이나 연기금, 사모펀드의 어떤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우진도 역시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계측기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이날은 이제 동반 하락하면서 또 외국인하게 투신이 아마 대량 매도가 있었고요. 대한전선은 최근에 보면 뭐 코스피 200에 일단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호반건설에서 인수되면서 일단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은 워낙 이제 급등에 따른 이제 반락이 있었는데 장중에 무려 23%까지 상승하다가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7%까지는 하루에 보면 40%가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BHI는 역시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일단 뭐 두산중공업 설비 관련해서 계약 체결했다가 이제 올랐었죠. 이 회사는 이제 보통 뭐 열 교환기, 뭐 보일러 이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됐는데 외국인하고 투신의 대량 매도로 하락을 했고요. 에센트 에너지 일단은 뭐 에센트 그룹이죠. 그래서 아마 정밀 기계 이걸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이제 원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랐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뭐 배열해서 보일러 복수기인데 이날은 또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대량 매도로 일단은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진파워는 일단은 발전소 장비 보유 뭐 이런 거 정비하는 회사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역시 원전 관련주 동반 하락으로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성파이터 때 원전 관련주죠. 전력산업의 어떤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일단 철 구조물이라든가 개폐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보성파워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토크 역시 원전 관련인데 이거는 또 윤석열 관련주로 묶였는데 이 회사는 이제 밸브의 액추에이터라든가 조정 제어 장치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에너토크인데 역시 동반 하락하면서 또한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올랐었는데 이날은 외국인하고 투신 사모펀드까지 매도에 가담함으로써 일단 13%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두산인프라코어 뭐 잘 아시는 종목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거. 대창스틸 뭐 이 종목은 이제 냉연 철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원전 관리를 이끌면서 일단은 올랐었는데 이날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대량 매도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980년도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일단은 이제 정부에 기소가 되면서 원래 이제 한국중공업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데 굉장히 아마 한국중공업이 뭐 창원 이쪽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였죠. 아마 2001년에 두산중공업 상호 변경이 됐는데 발전 설비며 담수 설비 이 회사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을 보이는 회사가 되겠고요. 일단은 뭐 작년에 일단은 수익이 많이 줄었죠. 뭐 원전, 철수 뭐 이래 가지고 영업이 크게 줄었고 아마 구조조정도 굉장히 크게 단양을 해서 일단은 이제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 6월 8일 날은 일단 20%대 하락을 기록을 했죠. 그 이후에는 이제 도서 9월 날은 올랐다가 어제 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보면은 외국인 연기금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일단 6월 8일 날 매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차트도 일단 급등하면서 이거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조정받는 모습인데 지금 11선이 일단은 지지가 되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21선까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게 뚫지 못하면 상방으로 가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진은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계측기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마 영업이익도 작년에 일단은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역시 원전 관련주여 가지고 아마 동반학하면서 외국인하고 일단 투신이 6월 8일 날 대량 매도를 했는데 6월 7일 날 일단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월 8일 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역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뭐 외국인하고 투신이 일단은 순매수를 보였지만 주가는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고 일단 역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네요. 차트 역시 지금 이제 5일선 무너지고 11선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대한전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전선 회사인데 이 회사는 우리 일제 시대 때 1941년에 시작이 된 회사고요. 68년도에 상장된 굉장히 업력이
긴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 포함 총 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전선 부분과 기타 부분에서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에 그다음에 남아공,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현지 공약을 있어서 이제 그걸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뭐 매출액은 거의 뭐 2019년과 동일하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일단은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최근에 일단 급등에 따른 반락인데 보시면은 6월 7일 날, 4일 날 계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5월 25일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1,300원대 주가가 거의 뭐 4,1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날도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이날부터 이제 뭐 계속 그 전날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대량으로 매도하고 연기금도 일단 매도하는 모습인데 우리 6월 8일 날 보시면 이제 5,100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3,500원이니까 하루에 5,000원대 사신 분은 거의 40%대 하락을 하는 거니까 거의 하한가보다도 더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BHI 역시 국내용 발전소 제철용 어떤 산업 설비를 제작한 회사고 2005년에 설립이 됐죠. 상장이 됐고요. 아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작년에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원전 관련 동반 하락으로 해서 6월 7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6월 8일 날은 역시 외국인들이 투신이나 차익 매물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하락으로 반전한 게 이 BHI 차트 역시 이제 11선을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엔터는 역시 이제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석유화학이나 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열 교양기, 그다음에 뭐 배율에서 보일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기들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작년에 매출액은 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일단은 조금씩 일단은 늘은 모습인데 아마 이날은 아마 이제 6월 8일 날, 6월 7일하고 6일 날 어떤 상승을 했지만 이날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데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일단 11선 이탈이 되면서 일단 21선까지 이제 근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9일로 넘어가 있습니다. 6월 9일은 이제 제넥신이 일단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어떤 유효성 논란에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어떤 백신의 약효가 기존의 허가를 받은 글로벌 백신 대비해서 효능성이 어떤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올랐던 거는 정부가 1조 원 벤처 펀드를 활용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지원하겠다 가지고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날은 어떤 유효성 논란에 의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지미디어는 이제 카메라 모듈 제조업, 영상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데 이날은 또 아마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돼서 올랐지만 아마 CB를 발행한다 해서 일단 이날은 10%대 하락을 했고요. 사조사는 뭐 아시다시피 뭐 원양 사업 이런 뭐 참치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서 일단 올랐었는데 이날은 이제 또 뭐 이런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면서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뭐 사조 산업이 이제 골프장 어떤 합병 이거 자체가 뭐 배임이다 뭐 이렇게 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회사가 일단은 사조 산업이 되겠습니다. 뭐 수성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재명 관련자 가지고 이제 지게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이사 영업 관련 인물들이 영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아마 이날은 급등에 따른 어떤 반락이 있었던 날이 되겠고 투신이 일단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IHQ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화라든가 영상물 제작한 업체인데 최대 주주인 KH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지분율이 34%에서 32%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제는 일단은 CB 300억 발행 공시 5월 17일 날 공시 후에 계속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매도로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혈중 암세포 분리검출 기술력 기반해서 이런 이슈로 주가가 올랐었는데 아마 이날은 이제 어떤 CB 발행 이후로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유혜택 역시 이 회사는 이제 현대 기아차로부터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되는데 아마 이제 스티어링 휠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하락 반전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운전대라든가 시트지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역시 이제 LG 스마트폰의 어떤 사업 철수에 따라서 실적 악화 예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든가 경도가 높은 투명 보호막을 만드는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이제 LG가 스마트폰 철수로 인해서 아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해서 일단은 이제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STX는 그 동안에 일단은 이제 뭐 주식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우리 에너지 관련 석탄이라든가 석유, 그다음에 산업 기자재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S&T 중공업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의 여러 가지 뭐 동력 전달 장치, 그다음에 CNC 선반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지만 이날은 이제 투신과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뭐 제넥스는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유전자 치료 백신을 만드는 회사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데 역시 영업이익은 계속 크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6월 9일날 보시면은 아마 이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11%대 하락을 했는데 이날 역시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이 이제 대량 매도. 즉 연기금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로 일관하는 이런 종목이 제넥신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서 10만 원대에서 이제 8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저수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즈미디어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액이 이제 작년이 많이 줄었고 적자폭도 굉장히 일단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날 CB를 발행한다 해가지고 6월 9일날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어제도 역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이제 21선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처지까지 됐는데 44,000원에서 주가 거의 뭐 28,000원대까지. 근데 뭐 주식이 다 이렇게 한번 급등한 종목들은 하락하는 것도 이제 금방. 그래서 저 볼 때는 음봉이 크게 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조산업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올랐다가 이날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뭐 매출액이 작년에 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좀 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6월 9일날 크게 하락을 했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이제 기타 법인이 또 팔고 어제도 이제 외국인하고 투시는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은 또 기타 법인이 어제 또 대량 매도로 인해서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한 종목이 일단은 사조산업. 그래서 5일선이 이탈이 되면서 지금 이제 추가 하락 내지는 다시 한번 또 5일선을 아마 돌파하면 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게 사조산업인데 역시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우리 M&A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테마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보면은 이틀 연속 빠질 때만 개인들이 다 받은 걸 보면은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단 그쵸.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예. 이분들은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보유해야죠. 뭐 경영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또 거기서도 또 이제 지분 싸움이 되면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제 M&A 테마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금 손실을 봤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수송 이노베이션은 이제 우리 이재명 관련주죠. 뭐 지게차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매출액은 줄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가 좀 줄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6월 9일날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고 어제도 투신하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어제는 또 오히려 개인들이 사면서 올려가지고 일단은 6월 8일날 오르고 9일날 하락하고 일단 어제는 상승하는 모습이죠. 주가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 수송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식회사 IHQ는 일단은 73년에 상장이 됐죠. 이제 엔터테인 부문의 매니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PP 산업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있는데 약 한 71.7%로 PP 산업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좀 줄었고요. 영업 손실도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월 9일날 역시 아마
8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6, 7일, 8일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계속 매도하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 그다음에 투시는 가끔가다 또 매도하는 모습에 대해 주가가 지금 이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이 IH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뭐 지금 61선에서 일단은 좀 멈춰진 모습인데 아마 여기서 좀 더 조정이라든가 횡보를 하면은 IHQ도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3,000원대까지 갔다가 2,000원 거의 뭐 고점 대비 50%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61선, 121선 무려 사이에 움직이는데 121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죠. 어제는 이제 우리 기술에서 이제 역시 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오른 거는 이제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이제 국내 모멘트를 해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되면서 올랐는데 어제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또 원전 관련 배전반 이거를 이제 계측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일단 어제 아마 14%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즈미더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카메라 모듈, 테스터 이런 전자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CB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또 하나의 하락 요인이 됐는데 또한 적자 지속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이즈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최근에 또 윤석열 관련돼서 뭐 골목상권 해결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도시 재생 관련주라 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 이 종목 역시 CB가 추가를 상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하고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로 인해서 어제 13%의 어떤 하락세를 일단 시연을 했습니다. 웅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 뭐 도서 출판 회사가 되는데 역시 이 회사에 보면은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뭐 임원이 파평 유치설 해가지고 계속 웅진이 일단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 써서 그동안에 또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이날은 또 300억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 그다음에 이제 투신화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환 사채 자체는 해당 주식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이날은 또 교환사 자체가 규모가 이제 300억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또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는 또 뭐 우리 검찰총장이 아마 뭐 공수처 어떤 뭐 수사 대상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피플 바이오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가 FDA 어떤 판매 승인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치매 관련주,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은 대량 매도를 보면서 일단은 하락세를 본 종목이 일단 피플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만도는 이제 어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적 분할 결정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무려 이제 1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역시 이런 어떤 계속 악재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는 아마 기관의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이 또 타켓으로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공매도 어떤 세력들이 그를 다시 한번 환매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그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도 좀 그동안에 어떤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분할 얘기 나오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ADAS가 이제 미래 먹거리인데 사실 이제 그거가 이제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자금을 수혈할 수밖에 없는데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을 인해서 주가가 어제 11%대 하락하면서 어떤 면에서 뭐 날벼락을 맞으신 거죠. 주주들은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아까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공매도 어떤 흐름 자체가 향후 주가의 향방을 이제 예측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지만
중장기는 좋다. 그건 뭐 누구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SE는 최근 급등에 따른 반락인데 이 회사 보시면은 이제 육상, 금속의 어떤 골재라든가 앵커, 그다음에 나사의 어떤 가공기, 강구조물 해서 좀 이렇게 특산 굵직굵직한 어떤 철강 관련 이런 업체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일단 급등에 따른 반락인데 지금 이제 단기 가열 종목 아마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 공시가 있음으로써 일단은 급등에 따른 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건은 이 회사는 이제 병원에 대한 경영 지원 사업을 하고 융성원령 관련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상승세를 시현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는 보면 이제 모바일 주변 어떤 기기라든가 이런 거를 또 판매하면서 이제 온라인 브랜드 또 홍보를 이런 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 뭐 신주 이식물 사채, 그러니까 조기 상한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아마 이제 윤석열 관련주 또 이래가지고 이제 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데 아마 증권사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일단 11%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바이오릭스는 일단은 이제 전일 외국인하고 투신의 대량 매도로 일단 추세가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백신 유커백의 어떤 개발 중이나 소식이라 가지고 유바이오릭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원래 네. 유바이오릭스는 이제 콜레라 관련 이제 경콜레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코로나 백신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급등세를 탔었는데 이날은 어제는 이제 아마 외국인하고 투신의 대량 매도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해서 유바이오스고 덕성은 역시 윤석열 관련주죠. 뭐 최근에 거의 뭐 1년은 동안 덕성, 서현 아주 윤석열 관련주들이 뭐 계속 아마 증권시장에 어떤 이슈로 장식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로 일단은 올해 옵니까 이제 대량 매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LCD 어떤 화학 제품, 초전도 웨이퍼, 이런 텍스타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되는데 일단은 어제 10%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기술은 일단은 2000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8.7%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 사업 부분, SOC 사업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는 이제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역시 이제 무선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올렸는데 특히 이제 원전 과제는 이제 배전반 이런 기술 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급등세를 시현했었는데 일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작년에 보면 이제 매출액은 계속 늘어난 모습이고 이제 영업이익도 일단은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보시면 뭐 지난주 이번 주에 뭐 1,400원대에서 거의 뭐 2,100원까지 50%대 오른 상태에서 지금 어제는 이제 좀 하락한 모습인데 역시 외국인하고 투신 기타 법인이 어떤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트 보면 역시 어제 이제 5일선이 무너졌는데 이런 종목은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크게 이탈했다. 원전 관리도 다시 한번 또 테마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즈미디어 이 회사는 이제 2018년에 뭐 여러 가지 현지 법인에서 이제 해외로 계속 진출한 회사인데 이제 카메라 모듈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스마트폰 중에 뭐 듀얼 카메라가 이제 계속 정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었는데 아마 이 회사는 이제 CEB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대규모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 뭐 영업이익도 거의 뭐 100억대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매출액도 줄고 이제 회사가 자구 차원에서 CEB 발행을 결정했는데 역시 아마 이게 이제 과연 성공할지 또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주가 계속 지금 보면은 뭐 무려 4만 원대 가는 주식이 지금 이제 2만 8천원까지 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높았던 종목인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한 모습에서 어제는 이제 기타 법인이 어제는 뭐 개인들이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많이 빠진 모습인데 일단은 현재 이제 21선에서 지금 여기서 무너지느냐 아니냐 해서 보면은 61선이죠. 21선을 무너졌고 61선을 버티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RSI 보면 한번 지하실 아마 저수지를 한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 환경, 뭐 이름이 좋죠. 네, 그러네요. 환경 생태 보건 사업 해가지고 뭐 조경 사업 이런 거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지오그린이라는 어떤 블록, 식성 블록이 있는데 이제 이거대가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자기네 브랜드 상품이 되는데 작년 식생 블록이 뭔가요? 어떤 이제 뭐 어떤 그 식물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예, 그 보시면 이제 식생이죠. 그래서 뭐 이제 시멘트 이제 독성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면서 네. 이런 이제 토양 미생물에서 그런 건데 일단은 작년에 매출이 줄었고 그다음에 적자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뭐 자연과 환경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CB도 발행하고 했는데 아마 CB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정이 된다 가지고 최근에 올랐어요. 1,600원 한 주가가 뭐 네. 2,500원까지 거의 뭐 한 50% 이상 올랐었는데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일단은 하락한 것 같은데 아마 CB가 추가 상장이 됐다 해가지고 일단은 하락세를 일단 면치 못한 게 일단은 자연과 환경이 되겠습니다. 차트 역시 이제 5일선이 어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웅진은 아시다시피 뭐 교육 관련해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교육 출판 회사인데 일단 뭐 종속회사로 웅진 싱크빛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렌탈 사업해 가지고 이제 웅진 뭐 뭡니까 그 코웨이인가 매각을 네,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보면은 이제 기간 투신하고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해서 빠졌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기타 법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6월 1일 날 보시면은 이제 급등한 날 또 기타 법인이 이제 대량 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에 어떤 이 정보를 인해 가지고 이런 기타 법인들이 일단은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웅진까지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웅진까지 또 짚어주신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